24년 고등학교 1학년 간담회 예일 간담회고요. 예일여고 간담회 제목은요, 특별히 Active Last Winner이라고 이름을 잡아봤습니다. 예일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설립자께서 이제 학교 이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 표어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은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이런 얘기가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일단은 이런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작 자체는 그 누구도 예일여고 가서 할만한데? 개꿀? 이런 애는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들 그 뭐 하나고 썼다가 뭐 떨어졌다, 뭐 영떨이다, 어디 뭐 광고 좀 꼈다, 전교권이었다, 이제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그 누구도 수월하다라는 얘기는 결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뭐 여러 등급들이 다채롭게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담감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답이 전혀 없냐, 해결 방식이 없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셨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조금 버리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 딸의 유불리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조금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2015 교육개정안의 마지막 배를 탔죠, 얘네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2027 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 교육개정안의 막배를 타서 우리 이 친구들보다 딱 한 살만 어려버리면 얘네부터 입시안이 많이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2028 대입, 2022 교육개정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정안이라는 게 갑자기 문 자르듯이 빡!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 대학은 이미 고교학점제를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올해 입시도 그랬었고요. 작년 입시도 마찬가지고 그 흐름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이 지점에 있다. 이걸 먼저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2015 교육개정안과 2022 교육개정안은 굉장히 달라 보여요. 일단 등급이 완전 다르잖아요. 9등급제인데 5등급제. 자, 그리고 과목도 공통과목, 일반과목, 진로과목인데 조금 더 세분화됐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이 상당히 다르죠. 지금 우리 친구들은 수능 볼 때 공통과목도 있습니다만은 그 밖에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존재해서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공존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요. 2028 대입, 2022 교육개정안 얘기 나오면 아이 몰라, 안 몰라!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결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고리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입시의 가장 기억자죠, 기억자. 가장 기초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 지원 상담도 올 겨울방학 때도 지금 한 78명 정도를 진행을 했고 중등부 재학생 우리 학부모님들하고도 지금 중2 올라가는 친구들하고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부모님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오셨고 그 입시 용어라든가 입시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래도 누군가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전한가 이런 것들의 메타인지가 좀 발현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도 수업하다 보면 수시하고 정시도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지금 학부모님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요 페이지가 지나면 요건 내가 설명까지 완전 쌉 가능 요 정도 느낌으로다가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수시정시는 수능을 보기 전에 치르는 입시가 수시고죠. 그쵸? 그리고 수능 점수, 수능 보고 나서 치르게 되는 게 정시죠. 자, 우리가 수시를 사실은 제대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지금 이제 내신이 점수가 안 나오면 뭐 정시 파이턴에 어쩌네 막 이런 쌉소리들 하는데 사실 현실 가능성 없고요. 제대로 고3 때 현역으로 갈 거면 대체로 수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시보다 더 높은 대학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수시에 굉장히 몰입을 좀 해야 되는데 수시는 카드가 한 장이 아니라 6장이 있습니다. 6장의 카드를 교과로 쓸지 종합으로 쓸지 논술로 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얼차겁게 여기서 또 두 개 이렇게 쓰는 애는 없어요. 학교마다 결이 좀 다릅니다. 우리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 종합 논술 중에 보통은 종합으로 당연히 좋은 데를 가죠. 선배들의 그 많은 실적들은 대체로 거의 95% 이상이 무조건 종합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그 의대, 약대, 치대 간 애들 다 이걸로 간 거죠. 안 그랬다가 정시로 파이터 붙어버리면 강남 애들하고 승산이 안 나요, 이거는. 그래서 현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건 종합이다. 근데 종합으로 잘 보낼 수 있는 학교 중에 어디가 갑이다? 예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잘 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논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도 제가 학부모님 한 분하고 전화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 간담회 못 오시는 바람에 간단하게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어제 드렸어요. 근데 이제 2년 터울에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재학생의 이제 연년생, 딸내미 둘이 다 예일 넣은 거지. 이제 이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됐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떨어졌다고 싫어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거예요. 이미 그 고된 길을 한번 가보신 터라 이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아셔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년 전 입시가 지금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새롭게 약간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시 원서를 쓰게 될 때 나는 교과야. 나는 무조건 교과형 인간이지. 우리 애는 교과 스타일이에요. 이게 말이 됐는데 지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아까 앞장에서 대학은 이미 2028 대입 2022 교육개정안을 갈아타고 그 기차가 출발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중간에 지금 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와리가리 섞어치기를 해버렸어요. 즉 교과는 예전에는 내신 등급만 보는 거잖아요. 내신 등급 보고 수능 최저 맞추면 들어와. 그 빡센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3학 87 이렇게 맞춰야 되는 고대라든가 홍대 이런 애들이 이제 굉장히 빡셌는데 지금 교과에서 학생부 생기부를 보여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갖다 달래요. 지금 경희대, 동국대 다 보고 있죠. 건대 이렇게 다 제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종합은 원래 받잖아요. 원래 생기부를. 그런데 종합에서도 면접이 지금 굉장히 다시 또 부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때는 나는 그냥 교과로 갈래. 나 면접 같은 것도 답답하고 막 종합 이런 활동 나대는 것도 나는 굉장히 취약한 극아이, 대문제 아이 스타일인데 나야 나? 그렇다 하더라도 생기부가 일단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질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입시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 갖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접도 맞습니다. 면접도 보는 학교 안 보는 학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2028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네 입시 칠 때 이거는 거의 다 웬만한 대학들에서는 요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정시에서조차도 지금 서울연고대 생기부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특을 막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겠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과목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전공 관련해서 무슨 과목 선택했느냐를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생기부가 안 들어가는 전형이 논술 말고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 사실은 이제 앞서 이제 내일이 다 어저께 발표가 나고 뭐 지원하신 분들은 될 줄은 알았지만 좀 마음이 많이 무겁다잉? 뭐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왜 무거우셨을까요? 본질적으로? 내신 때문에 무겁잖아요. 내신 따기가 빡세다. 이거 내신이 녹록치 않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네.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으시지만 하지만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신을 안 보진 않죠. 당연히 기본이에요. 근데 내신만 보는 전형이 없다. 점수만으로는 전형이 이제는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기본이지 선발의 기준은 아니다. 자, 그리고 진로 역량을 위한 선택 과목과 탐구 활동을 확인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또 객관적인 학업의 역량의 수준은 각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학업 역량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성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겠다라는 전형들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 2024 트렌드 뭐 이런 책들 나오잖아요.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입시에서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인 거죠. 얘네한테는. 그렇죠? 내신도 좋아야 되고 생기부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수능 점수도 지금 가져와라.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입시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먼 길을 미리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예일여고 이제 입학하고 뭐 교복 사고 막
이런 과정들을 쭉 일련의 과정들을 수순을 겪으시겠지만 궁극으로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자마자 애들이 대학을 딱 갔으면 하는 바람이신 거고 우리 여기 있는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이 돼서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걸로 한번 빙의를 해보세요. 우리 딸내미가 이대를 붙었고요. 예일여고를 이대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대는 정말 예일여고 러버예요. 너무 많이 붙어요. 이대를 붙었고요. 그리고 연대를 붙었어요. 우리 딸내미들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쵸, 연대지. 우리 남녀공학이지 무슨 여자들끼리 여고에서 여대 갈 일 있냐고요. 예일 여중 나왔는데 미친다고요 지금 이러면은 당연히 연대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시죠. 그쵸? 아니면 뭐 광운대 붙었는데 또 한 대는 고려대를 붙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디 보내실 거예요? 당연히 고려대죠. 강원대 특별한 학과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실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린 이 대답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과 우리 자녀분들 학생들의 머릿속에 대학이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 대학들 입장에서 한번 전국의 고등학교를 바라보겠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그 어디몇 중에 예일여고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하나고랑 예일여고를 똑같다라고 서울대가 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대학을 서열화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여기 요지부동 있고 나는 예일여고니까 누군가 나를 뽑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국에 있는 7천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일바가 제일 높은 게 과학 영재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사고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전사고 1군, 2군, 3군 또 외고도 1, 2, 3군이 있고 일반계 중에서도 일반고부터 6군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일여고는 어디냐? 표시해드렸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6군 중에는 한 3군 정도에 속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맞짱 뜰 수 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비슷한 학교들이? 뭐 자사고로 봤을 때는 이대보거나 이화여고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보다 뭐 되게 잘 간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다면 일단 대학이 바라보는 시선은 너 여기 있어! 이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미 얘네들을 다 봐요. 그러면 이제 나를 뽑아줘.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대학 입장에서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되는데? 나는 우수하니까. 근데 내가 우수한데 어떤 전형으로 우수하냐?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정시 어떤 전형으로 우수하다라는 걸 어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너무나도 아주 빠삭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은 주제 파악을 겁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중대는 절대 고대랑 맞짱 안 떠요. 그쵸? 경희대가 서울대랑 맞짱 뜹니까? 전형일 자체를 겹치게 하지를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군 자체가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자기네 대학의 급에 맞는 아이들이 지원을 어떤 부류들이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외고 중에 3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일반계 중에서 3군 중에 우수한 애들을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 이것만 겁나 밥 먹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입사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계속 설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뷰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앞장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첫 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이런 표어가 우리 설립자께서 이제 지어놓은 표어가 있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제목은 액티브였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 딸내미를 액티브 강, 액티브 심 이런 식으로 약간 액티브 지연아 약간 이렇게 드립 좀 쳐주시면은 어떨지 모르겠네. 애들이 되게 싫어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예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무조건 액티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액티브하지 않을 거면 굳이 예일을 왜 왔어? 굳이 예일을 왜 썼어요? 여기를 교과 위주의 그 전형으로 뚫으려고 예일을 쓰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전형도 지금은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만 예일여고는 내신 따긴 좀 빡세긴 한데 학교에서 생기부라든가 전반적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챙겨준다라고 들으셨고
사실이 그렇고 실적도 그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과중이 있죠. 수학 거점 학교이기도 하죠. 그리고 굳이 과중이 아니더라도 일반반이라 할지라도 실적들은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좋은 학교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뭐 진로 융합 캠프라든가 릴레이 학과 설명회라든가 너무나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 너랑 너는 오늘 진로 융합 활동 들어? 이렇게 하진 않아요. 본인이 가서 신청해서 듣는 거죠. 이중언어반? 지가 신청하는 거예요. 지가 신청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넌 성적되니까 이중언어반 이런 식으로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일여고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액티브한 어떤 행위자로서의 역할들을 본인이 좀 입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에 레스트 위너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입시 요강을 비춰서 같이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표는 딱 보시니까 저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요강은요 경희대학교에서 입시 요강으로 발표를 했던 자료를 그대로 저희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희대를 한번 살짝 보시면요. 경희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대는 딱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에 있습니다. 자, 위에서 얼마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서영고, 중경외시, 동건, 홍숙이니까 중경외시 딱 요 정도 상위권 대학에 있는 대학이고요. 기준으로 잡기에 딱이죠. 경희대 아래 학교는 경희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경희대는 또 서영고랑 그렇게 맞짱은 뜨진 않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기준이 될 만한 입시 요강들을 발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유의미한 요강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희대가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뽑고요. 교과전형은 이렇게 뽑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전형도 생기부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모든 대학들이 다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의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데요. 딱 여기까지를 보시면 공통점이에요. 빨간 색깔 윗부분을 보시면 거의 다 대략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전형은요. 서류평가 100% 하고요. 2단계에서 지금 면접평가 보이시죠? 여기 형광펜이랑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세요.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 보는데 면접 30%입니다. 30%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면접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안 보고 싶죠. 지금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면접 그게 뭔데?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뭐 교복 입고 가 뭐 입고 가 엄마? 뭐 이런 거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 시기가 오면 웬만하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그 입시라는 게 수시원 썼으면 왠지 또 다 끝났다는 마음이 드는데 굳이 면접까지 보러 가는다는 게 그게 멘탈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학교들이 이제 보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평가 자료는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를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체 다 보고요. 내신 다 보고요. 그렇죠? 세특 보고요. 또 선택 과목 뭐뭐뭐 선택했는지 결을 잘 맞췄는지도 보고 담임 종합 의견까지 싹 다 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교과전형은 일단은 뭐 이렇게 서류 보고 면접 같은 거는 안 보죠. 내신을 볼 때 일괄평가에서 성적 70, 학생부 종합평가 30% 하고요. 자 여기서는 생기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영역만 보겠다. 즉 세트 보겠다는 거고 선택 과목 뭐 선택했어?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2028 그 대입에 2022 교육개정안에 굉장히 중요한 건 고교 학점제잖아요. 학점제.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그 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아무거나 막 와리가리 치면 안 돼요. 지금 내 전공하고 관련 있는 것과 잘 결을 맞춰서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과에서도 지금 본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보고 학업 역량 봅니다. 자, 그리고 진로 역량을 보게 되는데 종합에서는 이제 공동체 역량까지를 싹 다 봐버려요.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또 공동체 역량은 20%인데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좀 있어요. 이거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거 하나하나가 곱씹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얘가 액티브한 N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을 생기부의 어느 항목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전반에서 다 볼 수는 있는데 대체로 동아리 활동,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진로 활동, 탐구 보고서의 팀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프라가 이미 예일 요고가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좋다고 소문이 난 거고 지금 어머님들이 그 학교를 선택해서 이제 우리 학교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판이 깔라 있는데 애가 그걸 못 챙겨 먹어. 아니면 나대는 거 자체가 속성 자체가 완전히 아이야 이래버리면 참 뭐 판 다 깔아놨는데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거임?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니까 본인 성향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다 하는 분위기고. 근데 반면에 안 그런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대고 이러면은 왜 저래? 뭐 이런 학교도 많고 토론 자체가 안 돼버리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질문을 안 해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예일여고 애들은 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교 자체 분위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왜 액티브 해야 되는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역시 경희대학교 입시 요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갈 건데요. 경희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게 될 때 앞 페이지에서도 좀 보셨지만은 역량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자, 학부모님들께서 그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에 유역량, 유조건 이런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걸 검색하시면요. 이 역량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전 입시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역량들이 뭔지를 한번 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죠. 학업 역량은 누가 발휘해야 되나요? 우리 딸. 파이팅! 우리 딸. 이제부터 시작이야. 학업 역량 빡 발휘를 해야죠. 아이가 발휘하는 거지 엄마가 발휘하는데 애는 막 약간 넋놓고 있으면 이것도 좀 답답하죠. 학생이 발휘를 해야 되고요. 경희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업 역량을 보는 퍼센테이지는 30%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뭐야 70% 돼야 되는 거 아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30%예요. 그럼 학업 역량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성취도죠. 점수요. 등급. 그래서 1등급이야, 2등급이야, 3등급이야. 이 점수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크게 설명 안 하셔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있느냐 이런 거라서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일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총 몇 번 시험 보죠? 10번입니다. 10번. 첫 시험이 이제 5월 첫째 주에 진행이 될 건데 첫 시험 끝나면 저도 다 겪었고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뵙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굉장히 그 뭔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진짜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길 가다 그냥 증발했으면 좋겠는 그런 심정이래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뿅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심정? 근데 차마 5월 첫째 주에는 아직 덜 그래요. 왜냐면 어리버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 이러다가 이제 시험 보는데 기말 때 한 번 더 맞아버리면은 와 세다잉. 나는 지금 뭐 하고 있고 여긴 어디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임 몇 년 뒤에 이런 느낌이 오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어찌됐건 일일비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그 구체적으로 정말 그 피답게 학부모님들께서 설계와 응원과 격려와 이런 계보들을 같이 이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읽지도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성향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문해할 수 있는지 그 문해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탐구력을 좀 보시면은요.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그냥 호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기심 많은데 뭐 화장하는 거 호기심 많고 막 패션 막 핀터레스트 뒤져버리고 막 계속 막 SNS 꼬리 물고 그 호기심 저도 있어요. 그 호기심 말고 지적 호기심이에요. 지적 호기심.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넘어가는 게 습관이 돼버린 애들이 있죠. 그쵸? 공식을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저 공식이 도대체 왜 나왔으며 이해가 안 가는데 무조건 외우는 게 맞음? 좀 더 궁금하고 답답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적 호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라는 거예요. 탐구.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한 증거나 그 과정들이 생기부에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들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건 성적하고는 완전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적은 이쪽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일여고는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지금이 어떠냐면, 지금이 오늘이 2월 2일이잖아요. 어제 발표 나셨고, 지금이 예일여고가 이제 생기부 수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자녀가 예일여고 다니고 계시면 아마 맞으실 텐데, 지금 학교 가서도 그냥 거의 24시간 계속 질문 와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고, 과목마다 세특이 나왔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확인해봐봐. 이거 고칠 거 있으면 고쳐가지고 더 추가할 거 있으면 해가지고 갖고 와. 그럼 이제 얘가 250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쓰는 게 괜찮냐? 그럼 저희한테 이제 첨삭을 해서,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맞춤법 철자 첨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얘가 탐구했던 탐구 보고서의 과정을 저희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주제를 잡고 그 탐구 보고서 써가지고 제출할 때도 저희한테 첨삭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제도 잡고 이랬던 애들이 지금 그때 한 거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이게 지금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오고 잘, 왜냐면 모든 활동은 주체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다 일일이 파악을 하실 수 없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네가 더 표현해봐. 내가 혹시 빠진 게 있다면은 네가 더 이걸 더 채워서 넣어갖고 와. 그럼 나 무조건 더 써줄 거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더 한 줄 더 떠서 딱 봤는데 야, 좀 더 고쳐오면 안 되겠니?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예의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교과목과 실생활을 연결하는 거. 이거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혼자서 뭐 어디서 막 무슨 빌 받아가지고 무슨 혼자서 막 무슨 다큐멘터리 찍고 이런 게 아니라 1학년 때 공통사회랑 공통과학 수업 듣잖아요. 거기서 주제 뽑아가지고 그 내용이랑 실생활이랑 연결해서 탐구 보고서 내라고 하는 날짜까지 그거 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생기부 잘 쓰라는 얘기고. 그래서 예일여고는 또 이 모든 것들을 뭔가 주제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쓰라는 게 아니라 자율 주제를 쓰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겠죠. 자, 학업 역량을 좀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보다 예상외로 퍼센테이지가 더 높죠. 50%.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입시 요강입니다. 진로 역량,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로 역량은 학생이 그것을 스스로 구축해 간다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죠. 학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선택 과목들이 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이 열려 있는 학교. 그래서 실제로 진로 역량은 학교를 보겠다는 겁니다. 경희대 입장에서 출신 학교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다는 거 인정하셨잖아요. 학교를 보겠다는 거죠. 지방에 있는 일반고냐, 서울에 있는 자사고냐,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 중에서도 과중도 있고 수학 거점도 있는 예일이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과중이야 아니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얘기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자녀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리합니다. 유리하잖아요. 그럼 과중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과중이 당연히 유리하죠. 과중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를 보시면 고교 고육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했냐, 그리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이 어떠냐. 그래서 이제 2학년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2학년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학기 때 합니다. 1학기 때. 고1 1학기 때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 뭐 할 건지 결정해 갖고 오라는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오게 될 건데, 그러니까 거의 계열은 다 정해놓고 학과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전공 관련된 과목의 석차 등급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도, 원점수,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어느 출신 고등학교야 얘, 이거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를 보겠다. 그래서 예일여고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정말 잘 활동에 참여하고 정리해서 잘 쓰고 그 부분을 또 생기부까지 연결을 하고 선택 과목으로 2학년 것까지 연결을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어? 했어. 이거예요. 했어. 그러면은 그거 점수 잘 받았어? 원점수 잘 받았어? 받았어. 거기에 탐구활동 오지게 잘 했어? 했어.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선택을 안 하고 엄한 선택 과목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한 것들이 지금 더 이상 안 먹히는 이런 상황들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학교도 중요하고요. 주체자가 학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교 학생이 모두가 다 중요한 역량인데 20%입니다. 이 20%가 그냥 기본값으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은 설계를 저렇게 하질 않았죠. 출결 점수도 아니고 저렇게 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20% 있는데 고등학교 분위기 속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참여를 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고요. 아까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일여고는 자율 활동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있어서 이런 어떤 자율 활동의 주제를 잡고 팀플을 해요. 한 3, 4명, 4, 5명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야 너는 자료 조사해. 나는 PPT 만들게. 나는 설문지 돌릴게. 우리 연신내역 몇 번 출구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문지를 돌리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취합을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입학사정과 제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설문지를 돌렸냐. 진짜로 캠페인 같은 걸 니네가 했냐 교내에서. 예일은 또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고 디고까지 있는 사립 명문이잖아요. 그 급식실이 있는 상태고 급식실이 이제 전체적인 수급들을 다 동시에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과 건강이라든가 위생과 이런 주제를 잡아서 캠페인할 수 있잖아요. 이 교내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앤가. 여기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대학에 가서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아이들이 자기 학과 전공성에 맞춰서 고등학교 활동을 했으니 대학 가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렇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정말 대학생답게 대학의 수강 수업들을 제대로 잘 이수를 하면서 이런 대학생다운 어떤 수업들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인지를 보겠다는 내용이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역량을 좀 빠르게 봤어요. 제가 오늘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힘드실까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해독이 좀 필요하신데요. 예일여고를 배정받으셔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는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애 듣는데 하지 마시고 본인들도 너네는 해. 힘들면 뭐 힘들다고 해야지. 고1 태어나서 처음인데 힘들다고 해. 근데 이제 울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제 동영상 찍을 줄 알아. 나중에 동영상 찍었다가 나중에 놀려줘야지. 나중에 고3 때 됐을 때 그럼 진짜 왜 저래요? 막 이제 저한테 이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신을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서부학군에 있는 ABC 고등학교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 저는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들 학생분들한테 퀴즈 좀 내볼게요. 일단 평균, 편차, 원점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게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예일여고 1등급과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얘기 잘못했다가 또 학교에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고 1등급이랑 예일여고 1등급이 같지는 않죠. 하나고는 3등급 애들도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예일여고는 3등급이면 서울대는 못 갑니다. 2등급 때도 서울대는 못 갑니다. 그렇죠? 그게 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면 뭐야 하나고 이거 특혜 아니야? 특혜겠어요? 그 난리를 치고 지금 조국 사태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입시 역사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특혜가 아니죠. 그러면 뭔가 계산법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학이 바라봤을 때 서열도 다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오케이 하나고니까 묻고 따블로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연대는 Z점수라고 하는 걸 걸었고 서울대도 내신을 점수를 환산하는 방식이 자기들만의 계산법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A 고등학교는요. 일단 평균이 겁나 높아요. 82점. 고등학교인데 실화냐고요. 그리고 편차가 10이에요. 10. 이 학교 편차를 한 자리로 만들려고 겁나 애쓰고 있구나 지금. 그리고 평균을 의도적으로 지금 높이고 있네. 자, 깜빡 봤을 때 자사고인 줄. 왜냐면 일단 애들이 좀 그래도 좀 한다는 놈들만 와서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테니까 이런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C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C 고등학교는 편차가 13입니다. 13. 그리고 평균은 72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A 고등학교가 제일 유리해. A 고등학교는 정말 빡센 학교야. 근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A 고등학교는 어딜 것 같으세요? 대성고입니다. C가 어딜까요? 우리 예일고입니다. 예일여고. 예일여고는 대학이 어떤 학생과 학교를 원하는지 일반고로서 그 주제 파악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똑똑한 학교예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평균이 75 정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편차 자체도 한 15 이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15개 대학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15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봤을 땐 A가 제일 높고 C가 여긴가 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단편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대성고등학교는 실제로 편차가 좁아요. 그리고 평균이 높아요. 근데 저렇게 하려면 시험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쉽게 내면 돼요. 쉬워요. 시험 어렵다라고 자꾸 이렇게 안개가 씌어 있는데 안 어렵습니다. 영어과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 옆집 그 아들은 왜 이렇게 못 본다는 거야? 아니면은 얘네 오빠는 못 갔는데 그럼 그 새끼 뭐였어?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일영어 영어 시험은 어려워요. 어렵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대성은 범위만 겁나 많아요. 범위가 모의고사 세트가 5세트. 2023년, 2년, 1년, 0년, 9년까지 해서 5개 세트의 모의고사를 다 시험에 내버려요. 그리고 외부 지문을 또 내버리고 이러니까 남자애들이 그거를 후루룩 다 봤어 엄마 고기 구워줘 이렇게 되잖아요 애들이. 이거 2번 먹고 3번 먹고 4번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문법으로도 보고 독해로도 보고 뭐 빈칸으로도 보고 삽입으로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남자애들이 몇 %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고 대성고는 대성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런 고등학교를 좋아하는 대학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만 보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일여고는요. 등급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원 점수예요. 원 점수. 92점이야 4점이야 완전 다른 거예요. 89점이라서 엄마 내가 1등급에서 딱 한 점 차이로 떨어져서 2등급 문 열고 2등급 중에 내가 1등이 개 짜증나.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원점수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예일여고를 되게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고 내신 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1학년 때는 다들 파이팅이 넘치죠. 입학할 때 지금이요. 입시 전체적인 모든 과정 중에 오늘이 제일 열정적이실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오늘이 가장 희망도 있고요. 표정도 되게 좋죠. 봐봐. 옆에 봐보세요. 표정 되게 좋으세요 지금. 뭔가 희망적이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파이팅도 있고 괜찮으세요 지금 상태가. 근데 내년 이맘때쯤 오시잖아요. 다들 그냥 이렇게 하고 계세요. 막 껌 씹고 표정 막 진짜 이러고 툭 건드리면 약간 눈물 날 것 같고 아이하고도 조금 자꾸 다툼도 있고 마음이 좀 스산하잖아요. 이렇게 끝나나 싶기도 하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머님들 온도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은 더 하잖아요. 본인 인생이고 이 입시를 내가 손잡고 엄마랑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맞짱 뜨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지가 해내는 거예요. 중간고사 맞짱 혼자 떠. 기말 맞짱 혼자 떠. 계속 뜨래. 준비도 안 됐는데 미쳐버려. 수학 떴는데 영어 뜨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죠. 점수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예일여고 하나 학교만 딱 봤을 때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의 평균들을 한번 보세요.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편차도 점점 벌어집니다. 그렇겠죠? 이건 예일여고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그럴 텐데 상대적으로 타 학교보다 예일여고가 좀 더 심한 편이에요. 지금. 편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좀 빡세니까 1학년 중간기말까지는 포기를 당연히 안 해요. 2학기 때도 포기 안 합니다. 2학기 때가 제일 내신 따기 빡센 학기가 딱 2학기예요. 1학년 2학기요. 1학년 2학기. 왠지 아시겠죠? 1학년 1학기 때는 어리버리해요. 하다가 시험 보고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 기말고사 보고 여름방학 때 이제 엄마랑 막 야 장난 없어. 야 10 to 10이야. 야 장난 아니야. 지금 미쳤어. 야 난리 났어. 그래서 엄마 알았어. 나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죠 지금. 그래서 2학기 때 또 겁나 올방을 합니다. 중간기말.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2학기 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기생충급의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꾸 등급 얘기를 하니까 등급이 이렇게 쉽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는 조금씩 올라도.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약간 멘탈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2학년 2학기 이후부터는 다 맛이 갑니다. 그래서 맨날 드릴 말씀 있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와요. 드릴 말씀 있다고. 뭔데? 뭐 또 정시 파이터야 당신도? 그러면 제가 그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진로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이상한 대학교 싶어요. 잠깐만 찍자 찍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 상담이라도 하면은 차라리 다행인데 혼자서 어느 정도의 결정을 내려버리고 일단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무조건 나쁘다,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코앞에 있는 중간기말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거나 하기가 싫거나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몇 년 뒤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로요? 공부력이라는 게 저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닌데요. 그렇죠? 어찌됐건 이걸 오히려 기회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학년 학생들한테도 정말 잔소리 한 10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야 장난까냐? 이거 봐봐. 데이터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학교 알림이에 니네 빡 있어. 너 이거 이번에 교재 바뀌었지 2학년아. 2학년 2학기 교재 바뀌었다잉. 이거 다 어려워. 그런데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왜? 내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널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가 이 문제에서 이거 맞출 수 있고 이거 맞출 수 있어. 너는 똑같이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상하게 점수가 조금 올랐다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비 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해석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일여고는 등급이 아니라 점수, 원점수를 계속 사부작사부작 올리시는 그런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1학년 때 멘탈 털리지 말고 2학년에 다시 빌더, 2학년 2학기 때 다시 화이팅, 3학년 1학기까지 다 조져버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겨울이 될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좀 오늘도 그렇게 막 많이 풀리긴 했지만 춥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이 필 거예요. 중간고사 꽃말이 바로 벚꽃입니다.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겠죠.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와산교 저기 천에 우리가 이 불광천에 막 벚꽃 필 때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쵸? 그리고 이제 벚꽃이 지면 시험이 끝났구나. 이렇게 자연이 우리한테 뭔가 알라밍을 해주는 상태가 되실 텐데 그렇게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서 겨울방학이 딱 오잖아요. 중간, 기말, 여름방학 끝나고 중간, 기말 보면요. 대학이 결정됩니다. 11개월 남으셨어요. 11개월. 오바가 아니에요. 자, 대학교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디가 지원이 가능한지는 11개월 후에 거의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목표 대학과 대입 전형을 결정을 해야 돼요. 아까 전형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논술도 있었고 교과도 있었고 종합도 있었는데 전형은 고1 겨울방학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을 한다는 거는 아이하고 무슨 대단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고등학교 1학년의 전체 내신 성적표가 필요하죠. 자, 두 번째는 3, 6, 9, 11 중에 11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겨울방학 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이거 아까 전에 대학은 이거 어떻게 봤죠? 학업의 역량은 수능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최저 맞출 수 있는 앤지 이걸 보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너 전공으로 너 뭐 생각하고 있냐잉? 이렇게 봐야 되니까 2학년 선택 과목으로 뭐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선택 과목들은
고1 때 좀 상반 부분에 이것들을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을 어느 정도 좀 맞추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피터 선생님하고 같이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한참 그게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알기로 4팀 했어요. 1시간. 그리고 이제부터의 모든 상담을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시면 학생 간은 상담을 안 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2인 1조로 이렇게 오셔야 되고 3인 1조도 좋고요. 아버님 오시면 너무 반갑고요. 수시 지원 상담을 할 때 저희가 무슨 따로 이런 컨설팅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재원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때 가능한 대학이 어디냐, 가능한 대학, 요걸로다가 가능한 게 어디까지, 이거 한번 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2학년 때 어떻게 빌드업을 해서 목표 대학이 어디냐. 그럼 너 그 목표 대학 갈 거면 너 조건이 뭔지 알아? 조건도 모르는데 뭐 화이팅만 넘친다고 갈 수가 있나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2학년의 방향성을 접어야, 이래야 멘탈이 안 털리죠. 멘탈이 털린 애들은요, 이거를 한 애가 아니에요. 대체로요. 이걸 했는데 멘탈이 털릴 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걸 했는데 이제 엄마가 야, 거 봐라 너 씨. 답도 없다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멘탈이 털리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1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지점을 딱딱 밟고 가면은 학생의 멘탈이 그렇게 털릴 수는 없습니다. 가슴은 아프겠지만. 자, 그래서 생기부 진단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학업의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아까 보셨잖아요. 그 내용으로 2학년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상담이에요. 자, 지금 실제 사례죠. 저희가 성적표 2개를 준비했는데 이 친구는요, 예일여고 1학년 때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상담을 했던 친구죠. 내신은 전 과목은 2.01이에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내신은 국영수만 했더니 1.73, 더 우수하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 11월 거 내라 그랬더니 국어가 2, 수학이 1, 영어가 1이에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굉장히 우수한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학과는 환경에너지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설계를 쫙 해보고 환경에너지를 가겠다고 하니까 교과로도 갈 수 있고 종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교과 쪽으로는 건대 지역균형으로 한번 써보면 가능성이 있겠다. 1순위 이렇게 지어 넣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최저가 없어요. 이 전형은. 그런데 생기부를 봐요. 건대는. 근데 우리 예일여고는 생기부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니까 건국대학교에서는 그런 애들을 오라고 이렇게 열어놓은 전형인 거죠. 일반고 중에 우수한 학생들 중에 서류가 잘 갖춰지고 탐구활동들을 우수했던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전형으로 건대가 열어놨겠죠. 그럼 건대 입장에서 이거 특목고 위주로 열어놨어요? 일반고 위주로 열어놨겠어요? 일반고시 특목고가 건대를 왜 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특목고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경쟁 상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목고보다 우리 서류가 뛰어나냐? 특목고가 맞짱으로 들어오냐 이 학교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립대 학생부 교과를 쓸 수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3합7이라고 하는 최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보시는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해서 3합7은 무조건 싹 가능한 상황이라서 교과로 이 두 학교가 일단은 지원 가능한 대학교라고 딱 나온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종합으로는 당연히 더 높은 전형으로 높은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자, 서강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거고 2학년을 잘 설계해서 갈 거니까 따라 영어 내신 1로 좀 올려. 이 왔다리 갔다리 와리가리 치는데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딱 1로 박아라. 자, 그리고 영어 1등급 나온 거 그대로 1등급 유지해줘. 그래서 목표 내신을 국수형 따져서 1.62 때리고 전 과목에서 1.74를 목표로 하는 거다. 그러려면 이 조건을 맞춰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영수를 다 동시에 올려요. 그렇게 못해요. 뭔 유지하고 무엇은 올리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이것도 저희가 이거 해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 이거는 할 것 같아, 엄마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담은 1시간 동안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 자, 이 목표를 세우게 되면 목표 대학이 이름이 바뀌어요. 교과와 논술로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를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을 고대까지 싹 가는 3합7이니까.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까지 쓸 수 있어요. 정말 실제로 이 정도 내신 학생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성균관대에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성적권이 우수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막 이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집 얘기 갖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더 현실성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도 잘하네요. 전 과목은 2.91인데 국수형은 지금 3.12.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잘하는 친구고 모의고사 보세요. 국어가 1이고 수학이 1이고 영어가 2입니다. 생명공학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생명공학 지원자들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마음속에 생명공학이 바글바글 지금 막 불타오르고 의치한 약수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지금 막 어디 썼다가 지금 약간 거기가 그럴 것 같아서 예일여고도 실적 좋다고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은데 제가 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친구 1학년 말에 상담할 때 생명공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가겠다고.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잖아요. 안 되면 간호대라도 가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1순위로 봤을 때 교과로 딱히 애매해요. 전해신으로는 교과로 건대는 못 가요. 아까 그 전형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래도 이제 모고가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3합8이라는 홍대 조건을 맞추면 교과로 갈 수 있거든요. 3합8 아무나 못 맞춰요. 3합8 맞추는 애들 굉장히 모의고사 잘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예일이나 대성 정도면 가능한 거죠. 다른 학교는 좀 이거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종합으로는 서울과기대와 숭실대 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를 얘기했죠. 일단 이렇게 안 되는 전형도 있고요. 내신이 지금 굉장히 최우수한 어떤 초상위권이 아닌데 계속 생명공학을 고집을 해버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생명공학을 어디까지 가려고요? 저기 뭐 강원도 어디까지 있는 생명공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공학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바꿔라. 자연환경 쪽으로 바꿔라.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못 간다 이걸로. 간호대도 어렵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1학년 때 너무 생명공학, 의예, 치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잠시 뒤에 그 얘기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했고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는 것을 아이한테 이제 기준을 잡아줬죠. 그래서 영어 내신은 3으로 딱 받고 수능 영어 1 찍어라. 그리고 목표 내신은 2.6으로 해서 논술로 중앙대,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으로 홍대와 이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했고 얘 이대랑 경희대 2개 붙었어요. 논술로. 선생님 저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 나 좀 알아볼게. 그러니 결국 경희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정도 내신 나오면요. 마지막에 그 최후의 운운자가 승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승자가 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느낌상. 그리고 이게 계속 3.12, 3.12 화이팅! 2.91로 가자 이게 아니라 어떨 때는 3 나왔다가 4 나왔다가 또 춤추듯이 너를 뛰고 앉았고 막 멘탈이 갔다가 왔다가 아팠다가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친구 전화를 제가 받고서 너무 제가 진짜 정말 사랑하는 아이였거든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울었던 게 이게 돼서 온 게 아니라 그간의 모든 게 막 스치는 거예요. 그 중간에도 걔가 성적 안 나온다고 했을 때도 같이 막 눈물이 너무 나고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일의 힘이죠. 예, 예일의 힘입니다. 최저를 맞춰서 논술도 가능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계속 저희가 이제 최저를 맞출 때에 수능 최저 조건에서 자꾸 영어 과목을 들먹거리니까 야 니네 너무 그 판 그리는 거 보인다잉 이러실 수 있습니다. 영어 전문이라서. 근데 영어과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길게 드리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막 너무 길게 설명하니까 없어 보이잖아. 자, 그래서 수능 최저를 아까 막 홍대는 3합 8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요. 그렇죠? 시립대도 3합 7 이렇게 맞추라고 하는데 그게 빡세대매요. 빡세대매요. 그리고 바로 최근에 있었던 2024 수능은 굉장히 불수능이었으며 그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지 못하는 킬러 문제도 안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는지 실제로 영어과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7%대는 고사하고 5, 4%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런 어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최저를 수능 끝나고 나서 맞췄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순간부터는 을이 아니에요. 약간 대학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제발 나 좀 뽑아줘.
그 구멍으로 나 들어가도 되겠니? 제발 뽑아만 준다면 내가 진짜 이 학교에 뼈를 묻겠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저를 맞추게 되면 어느 정도 갑과 을의 중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그때부터 똥줄이 타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추합을 돌려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4월 달에 추합 돌아서 들어간 애도 있대요, 지금. 재수학원에 가서 이렇게 재수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불려가서 대학생활 지금 한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시까지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내 있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수능 최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딱 하나 탑재했다 그러면은 뭐야? 나 여태까지 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확 할 수 있는 게 최저인데 최저는 영어를 1등급 받아버리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니 일단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타 과목보다 1등급 받기가 쉽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쵸? 다른 건 4%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7% 11% 이렇게 돼야 되지만 영어는 90점만 넘어준다면 모두에게 1등급을 주겠어. 80점만 넘어준다면 2등급을 주겠어. 그러니까 1등급이 어려우면 2등급이라도. 굉장히 이것이 필수 과목인데 온 국민이 수학에 다 미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만 낮다 그러면 수학을 이틀을 더 꽂고 특강을 또 깔아버리고 이게 이제 내신을 위해서면 말이 돼요. 내신을 위해서 부족하다고 하도 그러니까. 근데 수능 최저를 위해서는 영어를 제껴버리고 다른 게 들어오는 순간 영어가 약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숫자들을 보시면 3합 8이 아까 어느 학교였죠? 예, 홍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의 합의 8을 가져와. 자, 그런데 거기서 영어를 1을 맞아버렸네, 우리 딸내미가. 역시 이주와. 막 이랬어요. 1을 딱 맞으니까 나머지가 7이잖아요. 그러면은 국어에서 3이 떴어요. 탐구에서 4가 떠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날 그 컨디션이라든가 난이도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탐구는 하나 틀려도 3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딸이 탐구에서 2개를 틀렸는데 가채점 결과 모두가 3등급이라고 해서 최저를 못 맞추는 이런 결과들이 예상이 됐던. 그래서 정말 너무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티는 못 내겠고 얘는 또 오직할까 싶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메가스터디, 이투스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2개 틀렸을 때 이지영 쌤조차도 이지영 쌤 수업까지 들었는데 3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능 성적표 나온 날 2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최저를 맞췄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똥줄이 탑니다.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그래? 이러시겠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근데 3합 7이다. 시립대다. 그러면은 만약에 영어가 1이야? 그럼 나머지 3, 3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수학 3, 국어 3. 누가 근데 또 국영수로 3합을 맞춰요. 대체로 국영수 중에 2개, 탐구 중에 하나 이렇게 맞추니까 영어가 나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널널하게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과목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한 입장에서 투자를 좀 미리 해놓으시면 다른 과목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면역력 있게 입시를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매몰되면 결과적으로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기말 개강이에요. 저희가. 중간고사가 5월 1일 첫째 주 정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주 정도 쉬었다가 바로 둘째 주 정도 쉬면 이제 바로 기말고사 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일여고는 이제 외부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내신 기간 동안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시간으로 이 45문제를 70분간 풀어보는 연습이라는 걸 안 왔다 그러면 감은 금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일요일은 수능 영어 공부하는 날 약간 이렇게 좀 루틴하게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전에 생명공학에 막 불이 막 바글바글 올라오는 여러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이 중에 실제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가실 수 있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전교에 한두 명이잖아요. 그거는 서울대 의대를 2명 보낸 역사는 없습니다. 예일여고는 올해에도 치대 1명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도 저희 학원 재연생 출신이었고요. 그렇게 많지 않죠. 당연히. 근데 모두가 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그런데 내신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어서 아까 그 친구한테 환경 쪽으로, 자연환경 쪽으로 좀 돌려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중상위권 학부모님들의 35%가 월스트 케이스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즉, 더 적나라하게 뼈 때리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중위권인데 상위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3등급이나 2등급 후반인데 물론 이것도 상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2등급 후반, 3등급은 생명공학과 가서 의치한 약속 못 갑니다. 못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자기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막 뭐 거위의 꿈 막 이런 거 계속 듣고 있고 막 동기부여 막 하고 막 그러면 더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현실 방향을 잘 틀어야지. 자 일단 중3 때 최상이라고 하는 착각, 물론 현실일 수도 있죠. 모두를 매도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영떨이에요. 영재고 썼다 떨어졌고 제 친구들은 다 하나고 붙었고 외고 썼고 우리 아이만 예일인데? 예일이 난 더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자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하죠. 자 3월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기말 보니까 만만치 않아. 약대로 살짝 또 바꿔요. 그래서 7월 여름방학 때 그러다가 12월에는 또 갑자기 생명공학을 하겠대. 자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생명공학과를 계속 고집하지 말라고 저희가 그 재원생한테 말씀을 계속 얘기를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는 동시에 거의 학종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그쵸? 학종으로 쓴다 그랬을 때 전국에 생명공학과 몇 개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35대 1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길을 왜 가냐는 거죠. 그만큼의 당위성이 없어. 또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내신도 그렇고 촘촘하니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고집해서 그렇게 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1 때부터 약대의대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이과 통합이고 2015 교육개정안은 고1 때 공통과목만 공부를 하잖아요. 만약에 고1 때 선택 과목이 있다 그러면은 약대의대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죠. 근데 고1 때는 문이과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국영수랑 통사, 통과만 공부하는데 본인 혼자 약대라고 얘기하고 의대라고 얘기하는 거를 어디다 쓰실 건데요? 그거 자체가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악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생기셨을 때 겁나 오바예요. 특히 여자애들이 엄청 오바예요. 막 더 쓰고 막 영어에다가 왜 의대 얘기를 써? 수학에다 왜 의대 얘기를 써요? 1학년 때. 1학년 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대입 요강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예일여자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진로 역량은 성장하기입니다. 성장하기. 일단 학교 수업을 창의적 폐업 활동을 통해서 일단 어떤 자신의 이제 전반적인 그 통사 통과를 통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차에서 질문이 생기죠. 왜 저러지? 왜 저런 것들이 나타났지? 자율주제 발표하라 그럴 때 주제를 잘 잡아서 하고 설문지도 돌리고 통계자료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 협업도 하고 자 독서 활동도 하죠. 애들이 책을 잘 읽나요? 책 어머님들은 책 많이 읽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근데 책 읽기가 참 쉽지 않죠.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면서 일정이 좀 안 나올 텐데 이거는 근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안 읽고 약간 야매로 뭐 대충 발췌본으로 어떻게 해서 생기부를 채운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대학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면접이 있잖아요. 이제 면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했던 예일여고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줘서 좋은 대학에 갔던 아이들은요. 참 신기한 모습들을 저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쉬는 시간에 영어학원에 와서 책을 자꾸 보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슨 약간 뭐 여기 뭐 카페야? 약간 누가 보느라고 약간 그런 게 아니죠. 그때는 또 독서 이력사항이 또 있어가지고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을 지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통사 통과 뭐 주제가 하나 정해졌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독서가 있잖아요. 리스트가. 그걸 사서 엄마 하나 나 하나 두 권. 그래서 딱 분량을 정해놓고 이번 주 어디까지 같이 읽자.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하실 거는 겁나 질문하기 같이. 진짜 싫겠다 니네 입장에서. 근데 이것이 루틴이 되면 싫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책 미어든다. 진짜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시면은 애는 책을 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같이 읽는 거죠. 할 얘기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공감대 형성. 자 그리고 함께하는 실천 활동 아까 보셨잖아요. 진로 활동 얘기 드렸고 캠페인 활동 말씀드렸습니다. 독서 활동.
그리고 새로운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나는 2학년 때 요거 선택할 거야. 꼬꼬무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걸쳐서 우리 예일여고 학생은 예일이라고 하는 이 도화지 캔버스에 본인의 진로 역량에 성장해가는 과정을 1학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17가지의 주제는 UN에서 지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팀들입니다. 주제들이죠. 이 내용이 우리 1학년 딱 올라가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들을 얘네들이 4단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과목에서 여기와 결이 굉장히 비슷한 목차들의 이 단어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표는 통합사회 목차 해결 방안은 통합과학. 그래서 통합사회에서 목표를 잡아요. 건강과 웰빙. 어떻게 하면 인간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목표예요. 그런데 해결 방안은 뭐죠? 이걸 위해서는 수생태계를 보존해야 돼. 기후행동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 이게 통과죠. 그러니까 목표는 통합사회고 목표는 문과고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이과죠. 네, 그래서 목표는 통합사회, 목차의 해결 방안은 통합과학. 이해가 가시나요? 통사 통과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문이과 통합의 2015 교육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공통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문과라고 해서 나 통합과학 내 스타일 아니야. 이과라고 해서 통사는 진짜 노잼? 장난하냐고요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얘네가 활동하고 탐구보고서 쓰고 토론하고 설문조사하고 발표했잖아요. 생기부에 적었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 나 생물하고 지학 선택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요. 의대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사례입니다. 자,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계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비싼 것도 오지게 비싸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항생제, 무항생제 계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계란을 보고 주제를 잡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앞에 있는 그 17가지 중에서 웰빙과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다고 하면은 건강에 관심을 가졌고 화학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 항생제가 이 목숨이나 생명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은 경제 원리는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인권의 복지는 지구 환경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를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일여고 1학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학교는 예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이 있네. 그럼 우리 학교는 계란 요리 나올 때 급식에 계란 뭐 쓰는 거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완전 로컬하잖아요. 나만의 스토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그럼 저 계란을 비싼 걸 못 먹을 텐데 그들은 그럼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 자, 설문지를 조사할 수 있죠. 불광동,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정책 실현을 가는 건데 이 과정 밑에 보시면 여기는 창체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 해결 방안은 내가 이것들을 연구해서 나 그래서 고2 때 경제랑 생명 이거 이제 수업 1학년 때 하는 거고 선택 과목을 나는 생명이랑 지학을 공부할 거야. 이런 선택 과목 아까 나온다고 했었고요. 관련된 독서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토론하는 거고 탐구 보고서 하나 쓰고 마무리를 지어지는 1년의 과정입니다. 네, 반복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 그리고 금기어가 있습니다. 자퇴, 지읒, 티읒, 금기어입니다. 정시 파이터 같은 소리 하나예요, 진짜. 정시 파이터 금기어입니다. 1학년 내내 동안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들은 건 있어갖고 정시 파이터래 또. 누구랑 싸우는 거야? 대상이 없는데 지금 언제 싸우려고? 2년 뒤에 싸우냐? 자, 일단은 우리 학교는 가장 좋은 학교고요. 예일여고는 정말 좋은 학교 맞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2점대나 3점대 학생들이 이대나 성대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일여고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실을 얻은 거지 얍삽하게 이거 아니니까 저거 쉬운 길로 요거 이렇게 빌드업해서는 그 길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 궁극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잡디파인이 정확하게 조금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일여고라는 차를 탔습니다. 벌써 우리 학교죠. 완전 좋은 학교죠. 교복도 예쁘잖아요. 급식도 맛있어요. 그 정도면. 일단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학생은 내신은 네가 알아서 조금 공부를 빡세게 해줘야겠어. 그리고 특히 첫째 자녀 있으세요? 첫째 자녀 있으세요? 네, 첫째 자녀시군요. 첫째 자녀들은 고등학교 태어나서 처음이고 어머님도 고교 학부모는 처음이시라 공부량에 대한 기준이 조금 없으실 수도 있어요. 집단에는 중학교 때보다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11시면 자버려.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학원 끝나고 10시에 집에 가면 10시 반이니까 자버려. 장난하냐고요. 둘째, 셋째는 안 그래요. 특히 첫째가 예일여고 다녔던 아이들은 둘째는 10시에 학원 끝나면 10시 반까지 스카웃 갑니다.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1시, 2시까지 그날의 플래너에 해왔던 내용들을 다 체크하고 엄마가 1시 반이나 2시에 데리러 갑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면이지만 그 정도는 기본이죠. 누가 어떻게 11시에 자고 싶지만은 그런 부분들 요거는 우리 학생이 책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능 최저는 학부모님 몫이에요. 아까 수능 최저에서 8 플러스 8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우리가 정말 영어과도 중요하고 다른 과목들도 모의고사 참 중요한데 왜 이걸 학부모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애들은 이제 어찌 보면 내신이라고 하는 이 레이스에 딱 올라타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분배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데를 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엄마도 애도 내신 점수와 등급에 매몰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는 아무도 얘기조차를 안 해버려요. 이렇게 1학년, 2학년 지나잖아요. 최저 못 맞춰요. 최저 못 맞추고 그게 되게 심한 고등학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예일은 사실 비교적 학부모님들이 의식도 있으시고 이런 얘기들을 다들 귀담아 듣고 작업들을 다 세팅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모의고사가 높고 내신이 좀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책임을 져주시고요. 생기부는 저희가 시즌별로 재원생에 한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요배만 타도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다. 다른 데 가서 외부에서 맞겠어? 약간 불안한디? 그러면은 외부에서 하셔도 되죠.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 트라이앵글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 3월 저희가 이제 첫째 주, 그러니까 둘째 주죠. 지금 2월 마지막 주랑 3월 첫째 주가 겹쳐 있는 바람에 여기는 이제 3월 둘째 주에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부터는 학교 안내문을 같이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분석 레포트를 좀 보실까요?